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 오늘 그 17번째 가족의 탄생입니다. 가족의 탄생은 김태용 감독의 2006년 작품입니다. 김태용 감독은 각본에도 참여하죠. 이 영화에 출연한 주요 등장인물들이 지하철역에서 서로에게 낯선 모습으로 스치는 듯 어우러지는 마지막 엔딩 크레딧 시퀀스의 감각은 김태용 감독의 재능을 잘 보여주지만 그래도 이 영화의 작품성은 온전히 연기자들의 연기적 성과에 기인한다고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개최되는 제47회 데살로니키 영화제에서 파격적으로 이 영화에 출연한 여성 연기자 전원에게 연기상이 수여되죠. 예, 연기 위평적 관점에서 이 파격에는 당연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경석과 채연은 경춘선 기차에서 만납니다. 경석은 부모 없이 누나인 선경과 함께 사는데요. 선경과 경석은 어머니만 같고요. 아버지는 다릅니다. 선경의 어머니인 매자는 가정 있는 남자와 연애해서 경석을 낳고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사귀던 남친과 헤어진 선경은 결혼도 하지 않고요. 갈 곳이 없는 경석을 데려다 키우며 직장 생활과 교회 활동에 전념하면서 경석을 대학에까지 보냅니다. 채연은 아버지 없이 미라와 무시인을 어머니처럼 여기며 함께 삽니다. 채연은 무신의 전 남편인 채연은 무신의 전 남편의 전 부인의 딸인데요. 음, 예. 그리고 미라는 무신의 남친인 형철의 누나라서 실제로 채연과 미라와 무신과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무책임한 형철은 무신과 채연을 미라에게 맡기고요. 그리고는 종적 없이 사라져 버리죠. 춘천에서 떡볶이집을 하는 미라도 결혼하지 않고 이제 언니라 부르며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 무신과 함께 채연을 키우면서 그렇게 채연을 대학까지 보냅니다. 자,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가족적 배경을 지닌 경석과 채연은 인간관계에서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죠. 경석은 헤어짐을 두려워하며 채연과의 관계를 독점하려 하고요. 채연은 자신의 힘이 닿는 한 세상과의 관계에 정을 보태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채연에게서 상처를 받아온 경석은 어느 날 참지 못하고 매몰찬 말을 채연에게 내뱉습니다. 너는 너무 해퍼. 예. 경석을 사랑하는 채연은 경석과의 어긋난 관계를 되돌리려 하지만 경석은 채연에게 이제 지겨워 라고 말하면서 떠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석은 자신을 반성하고 채연에게 다시 접근합니다. 그럴 때 채연은 정색을 하고 경석에게 묻죠. 해픈 건 나쁜 거야? 예. 집까지 따라온 경석이 집까지 채연을 따라온 경석이 미라와 무신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네 사람이 함께 TV에서 성가대 일원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선경을 봅니다. 영화의 거의 끝부분의 장면이에요.
며칠 후 채연의 집에서 네 사람이 김장을 담글 때 또 다른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형철이 나타나죠. 예, 미라의 동생이죠. 예, 형철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영화는 미라가 형철을 집 밖으로 내쫓으면서 끝납니다. 자, 아마도 미라가 누나를 찾아온 형철과 그의 식구들을 결국은 받아들이겠지만요. 영화에 처음처럼 무턱대고 동생이라고 품어주지는 않을 거라는 게 영화 마지막 장면의 요점일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 미라를 연기한 문소리는 20여 년의 세월 속에 더 이상 피를 나눈 가족의 인연에 휘둘리지 않는 중년 여인의 내적 여유로움을 손에 쥐고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 채연을 데리고 미라의 집을 떠났던 무신이 채연과 함께 다시 미라에게 돌아오는 장면은 아, 그런 장면은 영화 속에서 관객에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무신을 연기한 고두심 또한 문소리에 못지않게 새로운 가족의 인연 속에서 편안하고 여유로움을 손에 쥐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젊었던 선경은 피를 나는 가족의 인연에 심하게 휘둘리고 있었어요. 사귀던 준호와의 관계에서 엇박자 나는 것도 나는 것이지만 가정이 있는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는 자신의 엄마가 못마땅했던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의 엄마 매자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상황에서도 매몰차게 대드는 성경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매자와 바람이 난 남자 역을 연기한 주진모나 매자 역을 연기한 김혜옥은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삶의 곡절 속에서도 가족의 인연에 휘둘리지 않는 담담함을 눈부시게 연기합니다. 이 곡절이 희생자라 생각한 선경의 까탈스러움은 엄마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다른 동생 경석을 책임지게 되면서 이제 차원이 다른 여유로움으로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선경역을 연기한 공효진의 본령은 역시 남친 역을 연기한 류승범에게 자극받은 까탈스러움 쪽이겠지만 그래도 경석과의 새로운 가족 관계에서 담담함과 정스러움을 표현하는 데에도 별 손색이 없습니다. 예, 동생에게 구질구질해 같은 말을 들어도 성경은 절대 휘둘리지 않죠. 자, 데살로니키 영화제에서 이 영화에 출연한 여자 연기자 전원에게 연기상을 수여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한 데에는 문소리, 고두심, 김혜옥, 공효진 등이 피를 나눴던 나누지 않았던 상관없이 가족의 인연에 휘둘리지 않는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설득력 있게 연기해낸 성과를 인정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는 짐작합니다. 특히 이 점에서 이 영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채연이 있습니다. 채연의 역할은 아직 연기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정유미가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연기합니다. 채연과 사귀기 시작한 경석은 채연이 자기에게만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어리광을 부리듯 너 나한테 왜 이래? 라며 때를 씁니다. 경석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인이라는 인연에 심하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기자 봉태규가 경석의 역할을 과장 없이 연기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 경석은 채연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를 채연의 삶 중심에 놓고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죠. 지금도 봐봐. 너 내 얘기 안 듣고 있잖아. 잠깐 꽃 밟았어. 너 왜 그래? 지금 내가 중요해? 꽃이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꽃 밟히잖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이 장면 기억나시죠? 이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의 맥점입니다. 이 장면의 중요성을 이해한 정유미의 연기 또한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요. 정유미의 연기를 받아 몽태규는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지금까지 경석이란 인물이 비비적거리며 가방에서 끄집어내고 있던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죠. 그때 나온 대사가 너 너무 해퍼입니다. 무언가 조립하는 데 취미가 있는 경석이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폭탄처럼 생긴 것이라는 게 나에게는 우연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선경이 채연을 집에 초대한 날에도 채연은 선배의 아이인 영호가 사라져서 그 아이를 찾아두느라 오지 못합니다. 선배의 아이인 영호가 사라져서 선배와 함께 그 아이를 찾아주느라 오지 못하죠. 왜 채연이 남의 아이를 찾아줘야 하는지 경석이 이해 못하자 채연은 영호가 많이 외로운 아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경석은 남의 애가 외롭건 말건 영호가 네 애니? 예. 그러고 나서 경석은 채연 옆에 있으면 자기야말로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하죠. 경석을 사랑하는 채연은 경석의 결핍감이 안타깝긴 하지만 경석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만회해 보려고 경석이 보물 찾는 나침반을 채연에게 들이대면서 너는 내 보물이니 뭐니 할 때에도 채연은 정색을 하고 해픈 건 나쁜 거야? 라고 경석에게 묻죠. 사랑을 앞세운 경석의 호들갑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 채연 역을 정유미는 깔끔한 역할 해석으로 명쾌하게 표현합니다. 자칫 연애나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투적인 멜로물의 감상성에 함몰되지 않고 인연의 소중함과 의연함을 군더더기 없이 연기한 정유미는 앞에서 언급한 선배 연기자들과 함께 가족의 탄생의 격을 성취합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라 역의 문소리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집까지 채연을 따라온 경석을 밥이나 먹고 가라면서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미라는 뭐 헤어지면 밥도 안 먹니? 라고 얼마간 주체 없는 대사를 치죠. 그러면서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뿐인 친동생인 형철을 무덤덤하게 문 밖으로 내쫓는데요. 예, 이 두 장면에서 보이는 때묻지 않은 주책스러움과 능청스러움의 연기적 조합은 지금까지 정형화된 가족물에서는 보기 힘든 신선한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자, 한마디로 가족의 탄생은 출연한 모든 연기자들이 연애나 가족이라는 인연에 휘둘리지 않는 보살핌과 의연함을 저마다 손에 쥐고 연기한, 그래서 저작거리의 온갖 소란스럽고 번다한 표면상의 이야기 한 켜 아래에서 진리의 북극성을 띄우는 알레고리적 상상력을 실현한 자주 만나기 힘든 연기적 결실을 성취한 작품입니다. 예, 예,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이런 그 연기적 어떤 결실의 격을 음미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가족의 탄생은요, 예, 연애나 가족이라는 인연에 휘둘리지 않는 보살핌과 의연함이라는 한 켜 아래의 주제를 깔고 관객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